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부에는 또 역사 속의 이야기, 이혼, 예. 영어로 디보스, 예. 예,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예. 자, 지금 그 한국에서도 이 지금 김제의 시의원끼리 남자 시의원과 여자 시의원이 불륜을 저질러서 네. 남자 시의원이 이혼당하고 네. 내 혼자 못 죽는다. 너 나하고 불륜했잖아. 네? 그 저 남편이 날 팼다. 네. 병원에 입원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제시 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재밌기라도 하죠. 그리고 또 그랬더만요. 그 저기 이 양반이 양문에 베린 김에 예. 땅에서 시키는 대로 전부 거수기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이용했다 네. 하면서 이제 폭로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 오히려 훌륭하다 생각. 좀 예. 현재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100배는 훌륭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주 화끈했다고 예. 보고 있어요. 인간적이지 예. 않습니까, 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이혼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사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 소송이란 거를 좀 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경우가 이제 이혼을 통해서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저 개인적으로 뭐 이혼이란 거는 뭐 이제는 이제 이 마당에 이제 어떤 뭐 수치라던가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치부라다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뭐 예전에 그 아주 미국의 유명했던 프렌즈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들의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게 이제 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부모의 이혼을 얘기해서 굉장히 좀 씁쓸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정말 상례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특히 미성년 자녀들한테는 부모 이혼이 참 큰일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경우는 뭐 이혼 자체는 더 이상 뭐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혼이 가져오는 또 가족 내에서의 문제, 가족 바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면은 틀림없다는 내용에서 한번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가볍게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근대 이전에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세력과 세력의 결합이고 특히 종교적 권위에 철저히 예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신합에서의 서약이기 때문에 신합에서의 서약을 이제 사후에 그걸 파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혼이 원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카톨릭에서도 아직도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그 이혼을 카톨릭 원래 일수불태잖아요. 예, 일수불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도 일수불태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근데 뭐 어차피 현실적으로 천주교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당연히 이제 이혼과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종교적인 결혼식에 이제 이혼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종교 결혼식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신부가 이렇게 그 면사포라고 그러죠. 이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교황에 의한 자의적인 이제 혼인 무효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법상 혼인을 이제 인정하려면 이제 그 자격이 있는 신부와 이제 성직자와 이제 그런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절차가 이제 흥결되었으니까 무효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히 남편의 경우에 이제 그 성기능이 이제 불능하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를 좀 많이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유력한 사람들한테 혼인 무효를 이제 교황이 인정해 준 경우가 많았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사례가 이제 헨리 8세의 사례인 거죠. 이게 이제 성공회가 생기고 그 세계사를 완전히 뒤바꾼 정말 세기의 이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그 저기 성공회 신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결혼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이 개신교도의 나라가 돼버리는 진짜 정말 이게 아주 세계사적 이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헨리 8세가 사실은 굉장히 그 카톨릭 교도로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 교황 편을 들어주고 교회를 편을 들어주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왕비인 이제 카테리나가 이제 왕위 계승권자인 왕자를 생산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첫 번째 왕비 카테리나가 이제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일원으로 당시 이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이제 고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그러니까 이제 카테리나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 이게 되니까 이제 그 교황한테 호소를 했는데 당시 이제 마침 또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좀 마찰을 빚다가 1527년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이제 로마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사코디 로마라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교황인 줄리오 7세가 완전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한테 장악되는 상황이 발생해주니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스페인 왕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합스부르크 왕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연합왕국이었고 그리고 합스부르크가 좀 있다가 또 헝가리 네네. 또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그렇습니다. 벨기에 일부부터 해서 지금 뭐 룩셈부르크부터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다 이 합스부르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프랑스라는 거는 오늘날 완전히 통일된 프랑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부 뭐 부르고뉴 공국이나 뭐 이런 노르망디 공국 이런 부분도 다 장악하지 못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중부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만을 이렇게 있던 나라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의 이제 출신의 왕비를 이혼을 하려니까 교황청이 편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제 이를 거절하고 이제 여기 이제 열받은 헨리 8세가 이제 헨리 8세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뭐 아시겠지만 장미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왕위의 속건 가지고 심각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왕자가 절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위해서 결국 카톨릭을 저버리고 성공회를 창립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이 카톨릭 국가가 아니라 개신교 국가가 되는 좀 굉장히 큰 어떤 지형을 이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청교도 부분은 또 그것도 이게 성공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좀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제 카톨릭 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이제 그 청교도 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갔다가 결국 이제 중간의 영역에서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이제 중도적인 왕정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 중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력한 합스부르크의 공주와 이혼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고 종교 개혁까지 했어야 됐지만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재혼한 이제 엠 불린 같은 경우도 원했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제 딸만 출산하고 나니 엠 불린은 이제 귀족의 딸이긴 했지만 당연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제 공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과의 이혼은 간단하게 반역죄와 간통죄를 뒤집어서 사형을 시켰죠. 이게 이제 아마 그 옛날에 보셨던 유명한 영화 천일의 앤, 그 주인공이 이제 엠 불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이 엠 불린의 경우가 이제 근대 이전에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떤 이혼 사유가 이혼이 안 되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상대 배우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근대 이후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그 혼인을 이제 어떤 신 앞에서의 서약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민법이라는 부분에 들어온 건데 혼인도 일종의 계약, 그러니까 일반 어떤 배우자 양 배우자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당신을 위해서만 이제 순수한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순결과 그다음에 부양 의무를 이제 이런 걸 서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계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계약으로 일을 하니까 중간에 파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일방의 책임으로 파기가 되면 정신적 손해와 이제 경제적 손해, 이제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다른 건 미성년, 혼인관계,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양육비,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미국에 보면, 미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 그렇지만 부자들은 다 혼인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요. 네. 트럼프도 아마 지금 세 번째 부인하고 썼을걸요. 저 처음 그걸 들었던 게 트럼프 그러니까 2-3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 혼전 계약이랬다는 게 그 트럼프를 통해서 저도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난 뒤에 그 와이프가 자기가 낳은 꼬마 데리고 저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그래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라고 꼬드기니까 이제 혼인 계약서를 좀 수정해서 예, 예.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지분을 높여놨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이제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어떤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이혼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혼전 계약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혼인을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개인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걸 정할 수 있다는 보는 반면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 가족 관계에 관한 거라서 거기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이제 생각하셔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친권과 약간 제일 좀 궁금해하시는 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이실 텐데 그거 이전까지만 제가 오늘 하고 뭐 기회가 된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재산 분할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혼을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혐의 이혼, 이제 가정법원에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확인받고 하신 이제 협의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이혼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다만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이게 이혼율이 너무 높다, 너무 그러니까 이걸 좀 이혼율 낮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이제 이 협의 이혼 의사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에 판사를 한번 만나서 협의 의사 확인서를 써주면 이제 이혼이 성립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하셔서 한번 판사를 만나신 후에 한 4주 내지 6주 후에 다시 이제 판사를 만나서 그때에도 이제 이혼 의사가 이제 있음을 더 확인 받으셔야 돼서 이제 이런 숙려제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한 두세 달이 더 걸리는 것이고요. 근데 더 이제 좀 골치 아프신 부분은 이제 그 4주 내지 6주라는 그 숙려 기간 동안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양육 문제라던가 이혼의 어떤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틀어주고 좀 그거를 같이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정법원 같은데 이제 그 재판부를 가게 되면 이제 중년의 남녀분들이 이렇게 강의실 같은데 모이셔가지고 그걸 이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거시기 하죠. 또 게다가 이제 따로따로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또 같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인들 뭐 재벌 회장이라던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오히려 협의 이혼이 최소한 법원을 2번 이상 가서 상대방 얼굴도 봐야 되고 이제 판사 얼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다 보니까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혼 의사나 이혼의 내용이 다 합의가 됐는데 형식으로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혼 조정 사건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혼 조정 사건 같은 경우 협의 이혼은 소송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조정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소송 대리인들을 임명해가지고 1회 이제 이혼 조정 기일로 이제 사실상 이혼의 내용을 정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혼하게 되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고 또 변호사들만 이제 그래도 비교적 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유명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혼을 진행하신 분들이 이재용 이제 삼성 부회장과 최근에 송혜교, 송중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송혜교, 송중기 이혼 같은 경우에도 뭐 이혼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뭐 이제 축축성 보도들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혼 조정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 이혼 조건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결정이 됐구나 그냥 이제 형식적인 것만 남았구나라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제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까지는 이제 좀 배우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내용으로 협의가 되시는 경우고 이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 이제 쌍방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이라 그래서 지금 최태원과 그렇습니다. 최태원 이제 현재로서 최태원 노소영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확정됐지만 이제
이제 이부진 삼성 부회장 신사구 대표와 이제 이무재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소송으로 이제 완전히 정식 소송으로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거의 해결은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됐는데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 법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책주의가 있고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 들어보면 이게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속된 말로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오랜 세월 동안 쉽게 말해 딴집 살림을 한 뭐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처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사는 경우에 이제 바람을 피워서 이제 사실상 이제 10년 이상 이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됐다고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남편 내지 뭐 여성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바람을 피워서 이제 이렇게 이 혼인이 파탄된 사유를 만든 사람이 그냥 얌전히 있던 그 다른 상대 배우자한테 이혼을 청구할 때 이혼을 허용해 줄 것이냐 마약 것이냐. 그래서 유책주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혼인 파탄을 유도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해서는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게 유책주의고 파탄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뭐 이 원인을 떠나서 10년 이상 따로 살고 따로 이제 살림을 이제 살았으니 두 분 사이상 치즈는 부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경우엔 이혼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파탄주의 방법입니다. 파탄주의 이제 이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 그러니까 이런 그 바람을 핀 배우자가 상대를 향해서 이혼 청구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확보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입장에서 나훈아 씨 이제 1차 이혼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나훈아 씨 부인에 대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하급심에서 이제 2차 사건에서는 결국 이제 이혼을 인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이나 지금 이런 이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변호사들의 그다음에 뭐 여성학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파탄주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면 이혼으로 해주는 것이 양 당사자한테 모두 좋다 이런 입장을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혼용되어 있는데 곧 대법원도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적으로는 이 유책주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유책주의가 이제 인정돼서 가장 사실 보호받았던 게 여성들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 기억나시겠지만 축출 이혼이라는 이런 이혼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상황이 있었고 지금 사실상 최태원이가 노소영 그 관장에 대해서 지금 이혼 청구하는 게 대표적인 축출 이혼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다른 여자가 있다, 여자 있고 애까지 낳고 하니 이제 너는 나가라. 뭐 이제 나가는데 이제 당연히 뭐 이러저러한 것들은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축출 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개인적 관심이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실제로 SK에 어느 날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 뭐 스마트 아동복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하고 그런 옷 만들던 나일론 그렇습니다. 그 공장인데 그게 이제 이 기름 회사 유공을 인수하고 또 텔레콤 이동통신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저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과거에 노태우 씨 쪽에 지원과 또 보이지 않는 자금이 들어갔느냐? 사실은 배경에 그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소영이 쪽이 노골적으로 우리 아버지 돈하고 우리 아버지의 지원 이런 부분 내놔라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회사를 뭐 달라 했다 이런 말은 받아하죠. 하여튼 좀 굉장히 이제 요거는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이슈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론 노소영 이제 관장도 이제 이혼을 자기도 원한다는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계속 노소영 관장이 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을런지 한 명 더 있죠. 그 홍상수 감독하고 홍상수 감독의 부인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 경우가 유책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이제 처음에는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그냥 그 뭐 한 3, 40대 이상 되는 이제 중년 여성들이 이제 홍상수 저거 죽일 놈이라고 막 하다가 언론도 거기에 뜩 따라가는 것 같더니 뭐 또 베를린 영화제나 좀 이렇게 좀 큰 상 좀 수상하니까 또 뭐 얘 좀 용인하는 예술적인 뭘 용인해야 돼. 용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들어가니까 참 대한민국 정말 언론은 정말 정말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참 기레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옛날에 저기 중국에 아마 만리장성에서 시작을 하는 루비통 클래식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오래된 이 아주 이 오래된 고급 클래식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옆에 여자 파트너를 하나 태아가 이제 부자들이 거기서 출발해가 이제 만리장성을 돌고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옆에 탄 여자들이 전부 다 젊어.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살다가 그렇죠. 이제 이혼하고 이제 딸뻘 손녀뻘쯤 되는 여자하고 또 결혼해가 그 여자를 옆에 태워갖고 이제 이 고급 옛날 올드카를 몰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딸이나 손녀뻘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하여튼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만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친권이라고 하시면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행사하는 이제 어떤 그런 권한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요즘은 이제 법원에서 대부분 다 단독 친권을 부여합니다. 이제 문제는 양육권이 이제 양육권자한테 이 친권을 주는데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결국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뭐 당연히 대부분을 이렇게 인정되신다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본인 의사를 이제 그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지만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뭐 판사 앞에서는 이제 어머니하고 살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 여성들도 양육 의무를 부담하기가 좀 자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게 합의가 안 되시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 엄마가 뭐 마약 중독을 돼 있다던가 뭐 알코올 중독을 돼 있다 뭐 간방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으면은 양육권은 이제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뭐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특히 노년에 이제 또 노년층들한테 좀 충격적인 게 이제 결국 이제 친권 문제인데 특히 이제 아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요즘에 어머니 대부분 다 뭐 재혼 같은 거를 뭐 하던가 할 때 다 이제 성씨를 변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현실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이제 손자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하여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좀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미혼 이제 이혼하게 되는 며느리 얼마나 믿겠습니까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이제 그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다음에 양육비 같은 경우는 서울 가정법원이 매년 이제 기준을 발표하는데요. 이제 2020년에 이제 부모 양쪽 다 소득을 이제 합산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199만 원 이제 부모 소득 합산이 월 199만 원 이하일 때는 53만 2천 원, 0에서 2세. 그다음에 15에서 18세는 67만 8천 원이고요. 그러니까 양친 소득 다 합산해서 900만 원 이상일 때는 175만 3천 원에서 226만 4천 원까지 이렇게 인증을 딱 한쪽이 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산할 때 여기 기준을 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절반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외벌이 이제 남편이나 어떤 외벌이 경우에라면 외벌이의 경우에서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하는 쪽에 이 금액을 다 이제 지급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고요. 만약에 맞벌이다. 맞벌이 500만 원이다. 하면 이제 각자 뭐 부인과 남편 모두 25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정법원이 기준하고 있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이제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거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양육권 그 기준표에 따르면 막 500만 원인 경우는 한 120만 원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하는 양육권자한테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좀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좀 양육비를 미지급해서 좀 고통받으시는 특히 이제 이제 홀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싱글맘들의 좀 고통이 참 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크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국가가 이제 대지급을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주로 남편이 되겠죠. 뭐 출국을 금지를 시킨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아예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미지급자 명단을 이제 막 공개를 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 받음으로 해서 좀 굉장히 큰 고통이 크시지만, 하여튼 좀 이런 식으로 막 형사처벌을 하고 막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좀 굉장히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혼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당사자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양육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참 이게 아무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거를 뭐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제재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좀 이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민표표제 15조의 내에 이제 국가적 주택 공급과 사교육 철폐, 뭐 대학 이제 학력고사 부활 이런 부분과 사실은 다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능력이 없는 남편을 전 남편을 조져가지고서 깜빵을 넣은다 한들 그 양육비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참 사실은 좀 이혼 사건 하면서 많이 좀 느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줬을 때는 원천 징수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결혼 이혼 몇 번 하면 거지 되잖아요. 남자는 벌어봤자 맨날 그 영화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육비 주고 나면 남는 거 없다고. 예. 하여튼 좀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남성 위주의 이제 우위의 그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여성들의 우위를 사야 되고, 진짜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저 이제 올해 이제 50이고 저는 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뭐 결혼 생활이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제 통상의 경우 이제 뭐 이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혼인 기간이 한 20년쯤 되고 이제 아이들은 뭐 대학을 가네 마네 그러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기회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뭐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살고 계시는 이제 부인께서 소장 날리는 순간 이제 개털 된다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 그 이혼 관련된 법의 현실입니다. 개털리고. 근데 이 개인도 국가를 상대로 좀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것도 진짜. 예. 난 정권하고 이혼해서 정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 나도 하기 싫다. 정권에다가 세금도 안 내겠다. 개인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왕왕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 총선 끝나니까 그 뭐 상지대학교 뭐 교수인지 나발인지 김정란이라는 사람이 뭐 대구 경북은 뭐 이 기회에 뭐 일본으로 좀 붙어서 뭐 그 좀 대한민국이 떠나라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아유 뭐 기회만 되면 바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바로 대구 경북으로 이주해서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좀 그런 부분도 진짜 좀 생각할 만한 진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세금 자체가 물론 워낙 싫은 거긴 하지만은 이제 그 세금이 정말 이게 엉뚱한데 말도 안 되는 것에 쓰이는 모습 보는 거를 이걸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참 정말 이것도 참 곤욕은 곤욕입니다. 개인도 국가를 선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하거나요.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